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죽음 알고 싶지도 않고 너무 좀 다른 곳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다가온다면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오지 마, 난 너 싫어. 강하게 밀어내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저 뒤에 네. 까만색 가 쓰고 있는 분 누구예요? 누구 오셨어요?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죽다 살았네요. 네, 죽다 살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은 사실 죽음에 대해서 크게 궁금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네.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크게 막 이렇게 궁금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죽으면 다 끝이다. 끝이다. 네. 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집에 가면 죽습니다, 이제. 왜요? 괜찮아요? 와이프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라 나가라 했는데 모르고 생각해보니까 안 버리고 지금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죽음을 맛봐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디 무사하게 바랄게요. 네. 저는 죽의 궁금보다는 네. 어떻게 피해갈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럴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쩌면 오늘 죽음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를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림대학교 철학과 오진탁 명예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예. 주제가 네. 지난번 것에서 조금 한층 더 나아가서 죽으면 다 끝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 좀 오해가 있다거나 좀 틀린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죠, 그죠? 예. 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피하죠. 피할 수 없다면 예. 즐겨라. 즐겨야죠. 죽음을요? 그죠? 죽음을 즐겨요? 즐겨야죠. 오. 네. 고통이 있잖아요. 삶의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돼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맞아들이고 즐겨야죠. 그러니까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죽음을 즐기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수용하는 건데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늙음 있잖아요. 늙음도 피하고 싶죠. 네. 네.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죠. 네.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늙음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사람과 늙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이제 죽음에 대한 거는 데이터 분석하기 어려운데 죽음의 늙음을 수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장년층을 미국에서 한 600여 명 대상으로 20여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늙음을 수용하는 사람과 늙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차이는 7.5년의 수명의 차이가 났대요. 오, 그 정도로. 또 구체적으로 매일 담배 한 갑 피우는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음을 수용하는 것과 늙음을 거부하는 것이 차이가 나듯이 네. 죽음을 수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도 그와 유사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어요.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늙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익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얼굴이 어제 많이 익으신 것 같아요. 햇빛 아래서. 많이 익었죠. 근데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야. 제가 만만합니까, 교수님? 우리 와이프가 만만해요? 얼마나 무서운데? 한번 만나야겠네, 내가. 무섭습니다. 자, 이제 원래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죽음을 거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몇천 년 전부터 왕이든 누구든 지혜로운 철학자든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오해가 죽음은 끝이라는 오해입니다. 죽음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번 쭉 해볼까요? 강 아나운서부터. 죽음은 끝,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죽으면요? 죽으면 저는 진짜 상상조차 안 되는 그 이후인 것 같아요. 좀 대답하기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아니,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인방명이라고 이제 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이유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뭘 그렇다고 빨리 죽어요. 오래 살아야지. 여기는. 저는 사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총각일 때는 진짜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들한테 어떤 또 삶의 어떤 보탬이
되고 나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없어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으로 다 주식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면 걔들이 죽을 맛이거든요. 그 깡통 계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좌가 애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근데 죽으면 다 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이제 근데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인터넷에 조사해보고 공부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고 죽음을 보고 죽은 사람이 영혼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사람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질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 사이에 어떤 죽음 이해가 공유되고 있는지, 심폐사와 내사를 제외하면 어떤 죽음 이해가 있는지. 심폐사와 내사가 뭘 말하는지는 알죠? 내사 상태. 내사 상태가 뭐예요? 뇌만 살아있는. 뇌만 죽어 있는. 뇌만 뇌만 죽지. 죽어있는. 뇌사. 네네네. 내사 그러고 심폐사는 심정지? 심정지. 심이 심장이고 폐가 호흡이잖아요. 그죠? 네. 심장이 멈췄거나 호흡이 멈춘 것. 그것이 우리 사회 병원에서 얘기하는 의학적인 죽음 이해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죽음 이해가 있나요? 못 들어봤죠, 거의. 그죠? 근데 사회에서의 매장, 사회적 매장, 사회적 죽음. 그런 네. 얘기. 병원에서 죽음 이해가 육체 중심으로 심폐사와 내사를 가지고 죽음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이런 질문 또 해봤어요. 육체가 죽으면 어디 있어요? 명선 씨? 육체가 죽으면요? 네. 저희는 관에 있겠죠? 관에 있어요. 땅에 땅에 묻거나 땅에 아니면 묻거나. 네. 화장하거나. 지금 살아있을 때는 명선 씨는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여기 있죠? 육체가 죽으면 어디? 땅 속에 있고 시체 안에 있고. 네,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확실하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어려워요. 어렵죠. 계속 그냥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해와 삶의 방식과 인간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오하다. 오. 네. 드디어 교수님다운 질문을 하셨네요. 저희가 이제 좀 진지해졌네요. 어렵죠. 어려운 네, 어렵습니다. 자, 다시.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간 이해, 나의 이해죠.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 네. 죽음에 대한 이해, 네. 또 삶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육체만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네. 삶도 육체 중심으로 살게 되잖아요. 육체 중심의 죽음 이해가 우리 존재 이해와 죽음 이해와 삶의 이해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돼요. 심폐사 내사가 우리 사회 죽음 이해의 일반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폐사 내사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다.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심폐사 내사가 일반적인 죽음 이해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전제가 심폐사 내사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죽음 이해라고 한다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이고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폐사 내사가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 죽으면 다 끝나고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고민한 적이 있나요?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폐사 내사가 인간의 죽음 이해고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라고 단정하는 거죠. 이것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가 하는가 문제는 바로 나는 육체만의 존재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심폐사와 뇌사가 끝나더라도 네. 그 영혼이 예.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존재한다면 예. 그렇게 존재한다면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심폐사 내사 그러니까 말씀을 잘했는데 우리 박건 예. 씨가 예, 예. 심폐사 내사를 그렇게 이해한 심폐사 내사 있고 영혼이 죽어도 있다고 한다면 심폐사 내사는 죽음 이해 일반적인 죽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죽음 맞습니다. 이해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의 죽음의 문제, 인간 이해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빼놓고 가는 거죠. 네. 이게 마치 그 애벌레가 이제
그 변태하면서 나박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는 있는 있고. 거니까. 그렇지.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아. 매미가 그런 모습을 지난번에 많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로 동의할 수 있는 죽음 이해를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야, 그 생각을 못 했네. 그걸 안 하니까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면 자살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고통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이 또 뭐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자살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음 이해에 대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죽음 문제는 죽음 문제가 아니야. 네. 늙어서 죽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여기서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나는 육체만의 존재인지 나한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죽으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이 문제가 같이 돌아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분명히 알게 노력은 해야 되는데 예.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예.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대 대학생들한테 그 죽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부터 매일마다 죽음을 문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17살. 죽고 나서의 관점은 이제 종교적으로 다 다르니까. 다르기도 하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공유하거나 합의하기는 쉽진 않지만 열린 상태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육체 중심의 죽음이에도 얘기하고 또 기독교적인 죽음이에 뭐 천상으로 부활한다든가 불교적인 어떤 윤회적인 어떤 그런 죽음이에 다 열린 상태로 10대, 20대들한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네.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큐브로스가 이제 생사학을 창시한 서양의 정신과 의사인데 우리 사회에 죽음 정의가 없다고 그래요. 죽음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심폐사, 내사 같은 육체 중심이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죠? 맞네요. 그러니까 심폐사, 내사 같은 것이 우리 사회 죽음 이해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많이 일으켜요. 우리 현대사회에 죽음 정의가 없어서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사실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이고 사실이다. 그냥 저 사람도 이제 과학자니까 뭐 영혼의 문제 생각하지 않지만 않고 이제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기 시작했고 몇십 년 동안 보살피니까 환자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보살펴 왔는데 그 결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과 사실의 문제다. 다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철학 교수들은 죽음을 잘 모르지만 생사학이나 혹은 죽음학을 연구한다는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살과 사실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불행한 죽음이 양산된다. 양산되는 이유는 뭐냐? 죽음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 정의가 무슨 정의라는 말에 한자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뜻. 정의라는 말의 뜻에 정확한 뜻? 정확한 뜻.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 그렇지. 개념정의. 예, 개념정의. 또 개념정의고 예. 또 하나는 사회 이로운 어떤 의미의 행동? 정의롭다. 그래 정의롭다. 사회 정의 이런 거. 네.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다르죠. 한자 사회 정의라고 할 때 정의롭다 할 때 사회 정의는 네. 영어로는 justice입니다. 예, 네.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예, 예. 죽음 개념 정의할 때 정의는 definition이에요. definition. 한자도 다르고 영어도 달라요. 여기서 죽음 정의는 뭐겠어요? definition. definition이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하고 죽어라. 는 것이 우리 사회 일반적인 겁니다.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게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네. 사회와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불행한 죽음이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고 연명의료 중단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누워 있으면 또 어쨌든 보호자 쪽에서 봤을 때는 계속 돈들이 들어가고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네. 연명의료 중단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평소에 죽음을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때 하고 죽음 임박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죽음은 끝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해봐야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평소에
일상 대화로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야지 네. 그걸 안 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난 어떻게 하겠다. 그 상황이 됐을 때 난 어떻게 해다오.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그렇지, 미리미리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국력 평가가 세계 몇이죠? 7위. 7위. 6위죠.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내가 틀렸는데. 7위 했구나. 아, 6위. 네.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국력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6위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 한국?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이렇게 쉽게 톱10.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국력, 경제력,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이 뭐 까불지만 북한은 30몇 위 쭉 아래 있어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핵무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경제력이나 국력은 올라갔지만 삶의 질이나 죽음의 질은 바닥권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 문제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죽음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대학에 철학과를 가서 공부를 했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부터 모았어요. 혼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모아서 그냥 몇십 년 동안 모아서 이제 책도 내고 번역도 하고 그렇게 뭐 해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게 우리 사회는 이론 중심이더라고요. 그 이론 중심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박제된 죽음이다. 그러나 대신 나는 생사학을 통해서 죽음에 실제 접근하기 위한 그런 자료, 그런 책들만 모아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김용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체면치료 전문가인데 어떤 사람이 환자가 이제 임종에 임박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삶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딸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김용호 박사한테. 물론 일면식도 없는 김용호 박사지만 그러니까 김용호 박사의 책을 좋아했고 그분이 김용호 박사가 전생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책을 쓰고 그 책을 이제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김용호 박사한테 전화해서 딸이 요청을 한 거예요. 김용호 박사 중환자실에 가서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눈을 깜빡여라. 그때 깜빡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음 이후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임을 기억하자. 제 말에 공감하고 죽음도 수용할 수 있다면 한번 떴다 감아라. 그러니까 환자는 떴다 감았고 그래서 이제 김효 박사는 병원에 나왔고 김 박사의 방문 이후에 환자는 편안히 임종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죽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분이라도 사람들이 말을 진실되게 해주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눈을 깜빡이고. 자, 그래서 그 체면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죽음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증거로서 체면 치료를 얘기를 드는 겁니다. 체면 치료는 미국 정신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공인된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체면 치료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체면 치료를 통해서 임종 순간을 회상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종교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똑같이 증언합니다. 자, 체면 상태 들어갔고 예. 임종 장면을 재현하는 겁니다. 와. 의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 그거 어떻게 알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 호흡이 멈추고 육체에서 떠났다. 몸이 가벼워졌고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고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갈 때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특징이네요. 가벼워지죠. 육체의 무게를 육체라는 게 그때 이제 죽기 전에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벗어나니까 육체의 고통, 병에서부터 벗어나니까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텔레비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 체면 치료보다도 좀 더 진지한 그런 체면 치료를 권합니다. 옛날에 그 영화 무슨 몇 그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무게를 바로 쟀대요. 29g. 맞아. 그 몇 그램이 빠져나가서 가벼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빙의 된 사람을 한번 체면 치료를 해봤어요. 실제로 이거 뭐 어느 TV 채널에서 한 건데 아버지 영혼이 딸한테 빙의 됐어요. 정화양, 이 가명이죠. 정화양이 이제 평소에 안 그러는데 아버지 죽은 다음에 술 자주 마시고 엄마에게 폭력 행사하고 엄마와 딸이 격렬하게 싸워서 체면 치료를 받았어요. 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느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술 사오래. 엄마 찾지 말래. 아버지가 정화양한테 빙의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무의식 전문가가
치료 전문가가 무의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존재한 다른 존재가 있느냐? 다른 존재가 있다면 엄지손가락이 올라간다. 이렇게 했더니 정화양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올라가고 있어요. 체면 도중에 아버지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사진을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사진을 못 했는데, 근데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면이에요, 이게. 어머, 저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체면 전문가하고 아빠 영혼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영혼 안에 있느냐? 49세 때 입속으로 들어왔다. 입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딸에게 어떤 영향 미치나? 술 사오게 하고 엄마에게 폭로를 휘두르고 그랬다. 왜 우리 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냐? 그때 이렇게 이제 화난 거죠. 왜 딸 몸에 들어왔느냐? 부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부인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아빠가 죽은 다음에도 딸의 몸에 들어가서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고 딸한테 술 먹게 하고 그런 거 한 겁니다. 아이고. 놀랍죠? 네. 근데 좀 굉장히 다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체면이 진짜로 이게 뭔가 믿을 만한 치료인지 사실 저는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 듭니다. 좋은 질문하네요, 우리 네. 민경 아나운서가. 그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체면도 보니까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 권위 있고 신뢰성 있고 장사꾼이 아닌 그런 사람, 진짜 전문가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자료만 제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되니까. 네.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왜 그러냐 하면은 체면이 효과 있는 게 우리는 의식이 있고 의식이라는 게 10%밖에 우리가 뇌 속에서 활동을 못 한다잖아요. 90%는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쓰질 못해요. 무의식 속에 우리 엄청난 내용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체면이다. 우리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을 쓸 수 없으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 살았던 이야기, 뭐 빙의됐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지혜가 담긴 어떤 것들까지 포함해서 무의식에 끄집어내는 것이 놀라운 거죠. 물론 이것이 조작된 정보가 아니고 제대로 된 그 치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또 질문 있어요? 아닙니다. 네. 네. 뭐 언제든지 질문하면 좋습니다. 네. 빙의가 될 확률은요 어느 정도예요? 빙의가 사실 저는 이렇게 봐서 너무 신기한데 주변에서 막 그런 걸 본 적은 없거든요. 본 적은 없죠. 근데 사실상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몰라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면 사람은 보통 죽음을 끝이라고 하고 죽었는데 자기 육신은 죽었고 육신으로부터 영혼은 분리됐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산 사람 주위에서 배회하죠. 그런 일들이 동물이 많아요. 빙의가 될 수도 있나요? 네? 동물. 동물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내가 저번에 강아지 사료를 먹었는데 예. 우리 붕이가 예. 빙의돼서 그걸 먹었나 해갖고 나를. 근데 술을 많이 드셨던 예. 거 맞아요. 같습니다. 내 발로 기억나요? 네. 네네네. 술 먹으면 가끔 개가 되고 그래요. 우리 붕이가 들어왔나 봐요. 아니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해가지고 예. 동물이 인간으로 가고 인간이 동물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개고기를 특히 먹지 말라고 그러죠. 개고기 좋아하나요? 아니요, 저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개고기 먹지 마세요. 개하고 인간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빙의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 큰일 나요.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불교에서는 어떤 재벌이 건물을 짓는데 거기 뱀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짓는 사람들이 그 뱀을 많이 잡았더니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생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 그러니까 빙의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산산할끼리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무섭네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예? 영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만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못 해요. 이게 이제 키브로스의 제자예요. 로저 콜이라고 영국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요가 수행하고 같이 했죠. 이 사람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죽음은 우리의 인식 한계를 반영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육신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만. 그러니까 이런 호스피스 의사나 이건 호스피스 간호사 얘기인데 호스피스 간호사가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보게 되었고 체인스토크 마지막 순간에 하는 호흡을 체인스토크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마지막 호흡을 길게 내쉬다가 호흡이 아닌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 했고 주위에 희미한 빛도 있다가 사라졌다. 이게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간호사가 이런 식의 목격한 사례가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모르느냐. 의사 중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본 사람이 없고 호스피스 간호사 중에서도 저런 거를 체험한 사람이 없고 장의사도 있어요. 장의사 중에서 장의사도 뭐 육체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혼을 느낀 사람 딱 한 사람 찾았어요. 그 사람.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죠. 이 사람이잖아요. 염습할 때 영혼이 지켜본다. 이 사람이 유재철이라고 대통령의 염장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을 다 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장례를 했고, 그러니까 뭐 최규하,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도 했나? 노태우도 했죠. 노태우도 했고, 전두환도 했고, 뭐 안에 많은 분들을 했어요. 역대 대통령을 다 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이제 장례 지도사라 그러죠. 장례 지도사, 뭐 예전의 말로는 염장이라고 하는데 저 책에 썼더라고. 영혼을 느낀 적이 있다. 고인을 염할 때 고달파서 인생이 느껴졌다. 발인하는 날 영정을 보고서 마음이 안쓰러워서 좋은 것 가시라고 기도했다. 근데 그날 밤 잠자는데 영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런 경험을 하니까 저런 그 경험을 여러 차례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하는 사람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내가 왜 저런 영혼을 자꾸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어느 종교를 찾아갔더니 그 영혼이 뭐라고 그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 염이라는 게 이게 그 알코올 솜으로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옷을 다 벗기더라도 위로 하얀 천으로 꼭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죽을 때는 이제 어쨌든 뭐 오물이 구멍이 9개잖아요. 입으로든 어쨌든 아래로든 이렇게 오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뭐 말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성껏 하니까 저런 식의 어떤 그 영혼을 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례 지도사 중에 저런 식의 말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봤고 호스피스 간호사 중에서 말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봤고 의사들도 죽은 사람을 많이 접하지만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봐요. 자료 찾기가 어려워. 이쪽은. 그렇지만 그 뭐 계속해서 전 세계 자료를 뒤지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영혼 얘기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하니까 장례 지도사들끼리 자기네끼리 얘기한대요. 영혼이 있는 거야? 끝이 아닌 거야? 지들끼리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영혼의 존재를 자주 느낀다. 궁금하신 분은 저 책을 구해보세요.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을. 30여 년간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수천 건 장례, 죽음을 접하면서 영혼의 존재를 자주 느낀다. 영혼의 무게를 느낀다면 죽으면 끝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영혼의 존재와 무게를 못 느끼니까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못 느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쫙 느낌 확 오네요. 그래요? 역대 대통령들을 싹 한번 지나가는 듯한 느낌. 어우, 소름 돋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육체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영혼의 무게와 존재를 느끼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회는. 그죠?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사회 왜 삶의 질이 낮아지겠어요? 행복 만족도가 왜 떨어지겠어요? 그저 돈만 벌면 된다. 그렇죠. 예. 돈만이 최고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뭐 10억 벌었다. 그러면 행복해지겠어요? 순간이에요. 그거 순간.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죽음의 문제가 우리 사회는 죽음 문제를 빼고 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경제적 가치만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는 가치가 아니에요. 돈이죠. 경제적 가치를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개인이든 사회든 그런 사람들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사회를 사니까 행복 만족도나 삶의 질이 안 좋아지고 죽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삶의 질과 행복 만족도가 낮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안 해요. 요새 사람들은.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문제도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다 힘들면 자살하면 끝이잖아요. 고통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이 자살의 근본 원인은 거기 있어요. 그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와 무게를 직접 느낀다면 죽으면 끝난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거꾸로 영혼의 존재와 무게를 느끼지 못하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우리는 쉽게 얘기한다. 삶이 값싸지고 돈은 많아지지만 마음은 여유롭지 못하고 돈 많아진다고 여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의 죽음 이해가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죽음 이해가 문제다. 죽음이 어떻게 이제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지가 그게 이제 관건이다. 예,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이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럼 어렵습니다. 너무 그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그러니까 자 봅시다.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다. 내가 죽음을 끝이라고 보느냐. 네. 그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묻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내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다. 전문가가 죽음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죽음은 끝이라고 보느냐. 내가 나는 육체만의 존재라고 보느냐가 문제인 거다. 철학에서 인간의 존재는 영혼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돈으로만 세상을 보는데 내가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보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늘에서 항상 나 보고 계실 거다. 부모님 저 갈 때까지 잘 계시고 우리 꼭 다시 만나서 거기서 즐겁게 살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영원히 그 죽음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예. 그런 말도 이제 만약 가끔- 죽음이 끝이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네. 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좀 다른. 다르나요? 다른 다 문제죠. 지켜보는데 그거 예, 내 다른 건이 문제. 네 건이 하면서 솔직하게 형제들끼리 말씀드려야죠. 싸울 때. 예. 어머니 아버님 그거 어디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 저 동엽 씨 말대로 이제 상속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부모하고 자녀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미리 조정을 잘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오, 그래요? 합리적으로 얘기해? 예, 합리적으로. 그것도 부모님이 죽음 이전에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미리 그렇지. 그렇지. 해놓으셔야죠. 부모님이 잘 얘기했어요. 부모님도 자기의 죽음 가능성, 임종 가능성을 받아들여야지만 그걸 할 수 있거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상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언젠간 죽을 거니까 상속 문제를 분명하게 뭐 n분의 1로 깨끗하게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n분의 1로 깨끗이 가든지. 근데 또 하나는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부모님 자산은 다 아들, 딸, 자식의 재산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다고 봐요. 나라에도 어느 정도 일부 있나요? 아니 이제 부모의 재산은 무조건 아들, 딸이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부분적으로는 자녀들한테도 주지만 일부는 또 사회에 좋은 일로 환원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재산의 한 50%는 그렇죠. 그 사람 미국의 부자들이 그렇게 예,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안 드문 하고 것 다 같아요. 자기 자식 주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다. 네. 맞습니다. 인간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떤 인간으로 규정하느냐, 이해하느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증명을 원해. 증명해달라. 증명해줘도 증명은 A라는 사람한테 증명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건 증명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죽음은 증명이나 논증의 문제가 아니고 굳이 증명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자신한테 증명하자. 자기가. 그러니까 죽음을 문제를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공감하죠. 네. 애들하고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동화책 같은 거 사가지고 얘기하면서 네.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왜 죽음을 자녀들하고 얘기하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해줄 존재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이게 죽는 게 아니다, 얘들아. 계속 살아가는 거다. 그럼 뭐 아빠가 나중에 죽고 나서 너희 곁에 있을게. 뭐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지. 뭐.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죠. 가르쳐줘요. 죽음은 죽지 않았다. 죽음은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 끝이 아니고 아빠는 여기서 육체는 죽지만 하늘에서 또 너네가 만날 수 잘 있고. 크는 모습을 지켜보고 지켜줄게. 네. 그렇게 말하면 애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여러분 부모하고도 해야 돼. 근데 저희 부모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은 안 하면 할 수 없죠. 부모님한테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 동엽 씨니까 부모니까 네. 자녀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좋은 거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저희 부모님은 그걸 진짜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안 부모님은. 받아들이죠. 예, 뭐 그런 얘기 벌써 하냐고 그러고.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뭐 79세, 74세. 뭐 아직까지는 청춘이죠. 예. 근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저 예전에 있던 아파트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와, 나를 아주 그냥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 왜 형님이 관심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그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했더니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나는 참 괜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문제는 먼저 차치하더라도 예. 죽음에 대한 대화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연세 되면은 네.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20대도 모르는데 사실은 맞아요. 70대 후반이면은 그거 예. 근데 그게 또 강제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역으로 형님이 한번 말하세요. 부모님은 건강하시니까 형이 언제 갈지 모른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부모님보다 건강이 더 안 좋긴 해요. 안 좋다. 예,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이게 자식들도 얘기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이게 방송에 나가면 유튜브로 뜨잖아요. 예. 유튜브를 부모님한테 싹 핸드폰에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부모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다. 내가 보는 거 좀 더 죽음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오진탁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